민주당에서는요, 김태우 후보에 대해서 비위 공무원 출신이다 이런 좀 공격을 계속 이어가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거? 아니, 대법원에서 공익제보자가 아니라고 판결한 것 아닙니까? 이미 판결을 통해서 공익제보자 아닌 건 확인이 된 것이고 공무상 기밀 누설로 유죄 판결 받으신 분 아닙니까? 그리고 40억이 드는 그 재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본인 당사자가 출마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이것은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 유죄 판결 받은 지 3개월도 지나지 않아서 사면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가능해진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선거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론으로 이제 기결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저는 먼저 이 40억 혈세를 더 쓰게 한 장본인이잖아요. 그거에 예. 대해서 구상권이라도 먼저 좀 청구해야 될 판이다. 선거를 치르게 됨으로써 추가로 드는 비용에 대한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본인이 원의 제공했잖아요. 예. 그리고 국민의힘도 그때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예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공천을 한 거예요. 공당에 대해서 그런 책임들,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제가 지금 말씀을 먼저 좀 지적을 드리는 거고요. 뭐 다들 그런 예상들을 하지만 이것은 그래서 그 예비 총선의 성격이 짙고 내년도에 총선은 정권 심판으로 치러질 것이다라는 건 다들 뭐 예상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특히나 지금은 여야 간에 지금 야당 대표가 지금 18일째 지금 고개를 끊고 목숨을 걸고 단일 투쟁을 하고 있어서 예. 여야 간의 대립이 최고치에 지금 달하고 있는 이런 그렇죠. 상황. 네. 그리고 지금 각종 이제 뭐 최상병 수사 외압 건이라든지 뭐 오송 지하자도 참사라든지 홍범도 장군 뭐 흉상 철거 등 각종 이제 문제들 실정에 대한 문제들이 지금 노정되어 있는 이런 상황들이라서 그런 거에 대한 그 심판적인 성격이 대단히 강합니다. 그래서 예.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도 그동안 저희 민주당이 세 차례에 걸쳐서 연속으로 선거에서 패배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선거에서 반드시 총력전을 펼쳐서 반드시 이긴다라고 하면 우리 이재명 당대표 중심으로 한 당의 그런 뭐 위상이라든지 그런 예. 사기 같은 게 많이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원총회 이 대표 단식에 대한 내용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는데 내각 총사퇴 이야기가 나왔네요. 어떻게 된 건가요? 사실 그 내각 총사퇴와 국정기조 변화는 예. 이재명 대표가 단식투쟁 들어가면서 요구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의 상태가 정말 위중해요. 중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 어제 이제 비상의총이 열렸고 예. 그 비상의총에서는 이제 그런 것이죠.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제 한계치를 넘었기 때문에 단식을 중단해야 되는데 뭔가 이렇게 의원들이 그러면 내가 이재명이 되어서 이재명 대표가 요구하고 있는 메시지들을 예. 우리가 총력 투쟁해서 시민단체 등 이제 세력들과 연대해서 총력 투쟁하겠다라는 것을 지금 결의하기 위한 이제 의총을 열었고 그 의총을 통해서 이제 내각 총사퇴 그 메시지를 담은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겠다. 바로 내일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예. 그 이유는 이제 내각 총사퇴에 있어서 가장 내각을 총괄하는 그 책임이 국무총리에게 있기 때문에 상징성 때문에 이제 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이런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도 이제 원외 지역연장 협의회장이거든요, 제가. 그래서 네. 그 의총장 앞에서 더원협에서도 피켓팅을 들고 좀 강력히 대여 투쟁을 좀 해달라는 요구도 좀 했었는데 예. 앞으로 이제 이 투쟁과 관련해서는 이제 앞으로 이제 이제 체포동의안도 내일 이제 신청할 것이라는 것이 예상되어 있고 그와 관련된 논의들은 어제에서는 바로 이제 다뤄지진 않았지만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의총의 결의사항 중에 예. 윤석열 정권의 부당한 정치 수사와 야당 탄압과 정적 제거에 맞서 싸울 것이다라는 그 결의안이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실제로 윤석열 검찰에서 영장을 청구한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한 논의들이 또 후속적으로 이어질 그럴 것이 예상됩니다. 원로들까지 이 대표를 입원시켜야 한다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국회 당대표실 복도에 의원 10명에서 20명 사이가 계속해서 지금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직접 그 자리에 있으셨던 걸로 아는데 지금 정확히 상태가 어떻습니까? 저희 지금 3일 전부터 저 대표실 앞에서 같이 예. 이제 농성을 같이 하고 있는데 대단히 지금 위험해요. 아까도 위험하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동공도 많이 풀리셨고 뭐 혈압이라든지 뭐 당뇨도 있으시잖아요. 혈당도 되게 좀 수치가 안 좋고 그래서 의사의 소견은 지금 빨리 중단해야 된다라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예. 그래서 어제 이제 비상의총에서 우리가 대신 이재명에 대해서 싸울 테니까 제발 단식을 중단해달라고 이제 비상의총을 열은 거고요. 각계의 그 시민사회단체의 원로분들이라든지 종교계에서도 계속 참석 오셔가지고 단식 중단을 이제 만류하고 있고 어제는 이제 의총 이후에도 전 의원들이 비상대기를 했어요. 예. 네. 이제 의총의 결론을 말씀드리면서 저 병원으로 좀 가실 거를 그렇죠. 요구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계속
더 하겠다라고 이 대표는 의지를 계속 계속- 단식을 하겠다 예. 이렇게 명확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예. 그래서 뭐 심지어는 강제로라도 모시고 가야 된다 예. 이런 얘기까지 의총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 의지를 꺾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차마 당내에서도 야 이거 지금 가결시키자라는 말을 누가 하겠습니까? 네. 이게 윤석열 검찰에서 수사안이 정치를 한다고 저희가 얘기하는 지점이 바로 저 지점입니다. 이 지점이다. 예. 우리 헌법상에는 공판 중심주의 아닙니까? 불구속 기소가 원칙이에요. 증거가 차고 넘치면 그냥 기소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방탄 프레임을 씌우니까 이재명 대표께서 불체포 특권 내려놓겠다고 선언한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덧붙여서 비얘기 중에 신청해라. 그래야지 니네 그 검찰에서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수사안인 정치, 민주당을 분열시키려고 체포동의안 치려고 하는 예. 그것이 그거에 대해서 의혹에서 말끔해질 거 아니냐라고 제안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쳤잖아요. 비얘기가 만들어졌는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예를 들어서 불구속 기소하는 방법이 저는 제일 좋다고 보는데 예. 그렇게 하지 않을 거면 비얘기 중에 쉴 수 있지 않습니까? 왜 굳이 지금 그 국정감사도 앞두고 있고 예산 국회 아닙니까? 그런 중요한 시기에 이렇게 쳐가지고 그 민주당을 예. 분열시키려고 합니까? 끝나고 해도 되잖아요. 뭐 이르면 내일입니다. 이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영장을 청구할 걸로 보이고 뭐 늦어도 뭐 이번 주 초예요. 그럼 이렇게 되면은 민주당 현재 입장이 어떻습니까? 아직 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지금 한 적은 없고요. 한 적은 없다. 예, 분명한 것은 지금 현재 있는 상황은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 특권 내려놓겠다라는 거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헌법상에 걸리기 때문에 무기명 투표를 진행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투표는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지난번에 의총에서 결의된 정해진 내용은 정당한 영장 청구에 한해서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라는 거니까 예. 이게 정당한 청구이냐에 대해서 판단을 좀 하겠죠. 그런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예, 그런 절차들이 정당한지 아닌지. 정당한 영장인지를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지금 결정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니까. 그런데 좀 전에 이제 김근식 교수님 말씀하신 거에 잠깐 좀 부연을 드리면 예. 이 검사 출신 홍준표 대구시장님조차도 특수부 출신 그 수사들은 2개월 안에 다 종결한다고 하잖아요. 이거 지금 1년 6개월도 넘은 수사입니다. 그동안에 그 차고 넘치는 증거 가지고 왜 기소를 못했는지를 제가 묻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예.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그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고 도주 우려가 있을 때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것인데 오히려 뭐 도주 우려 없는 건 다 아실 거고 그 범죄 소명 여부도 이게 백현동 건은 배임죄고요. 예. 대북 선거권은 제3자 뇌물입니다. 이 다툼의 여지가 대단히 있는 내용 그 범죄들이어서 오히려 그 다툼의 여지가 많은 것들은 구속을 안 치는 게 어쨌든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도 사실은 구속영장도 기각될 가능성이 좀 많이 높다고 생각하는 것인데 이제 중요한 것은 현재 당내의 그 분위기와 관련해서는 이 불체포 특권이라는 연역이 그 검찰권의 남용으로부터 정치인, 그러니까 사법부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거고 그것에 대한 그 기준은 정치적 납의 징후이거든요. 그런데 예. 지금 현재 우리 당에서는 이것이 야당 대표에 대한 표적 수사고 정적제 고용 검찰의 수사라고 저희가 이제 이미 규정하고 싸우고 계속 해오신 말씀입니다. 예, 그런 관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 만약에 체포 동의서가 실제로 그 우리 국회에 넘어온다면 그거에 예. 대한 그 당내에 논의들이 있을 것 같고 지금의 분위기는 그 전보다는 예. 이 검찰권의 남용이 너무 심하다는 그런 분위기가 많이 올라와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민주당 독재하십시오. 그게 바로 민주당 독재입니다. 그건 아니고요. 네네. 그 입법부에 주어진 권한에 대한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고 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검찰에서는 우리가 그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얘기했듯이 비얘기 중에 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치려면. 근데 그런 가능성을 다 배제해두고 굳이 보내기 중에 쳐가지고 민주당을 분열시키는 의도가 있다고 저희는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민주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지금? 저는 이미 그 감사원이 예.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 감사로 인해 가지고 공수처에서 압수수색도 당하고 지금 고발당해서 수사를 당하고 있는 이 지경 아닙니까? 예. 국민들은 이제 감사원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헌법 기관으로서 기능을 하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지금 작년 9월부터 지금 1년 동안 그 감사를 하고 이것도 또 세 차례에 걸쳐서 연장까지 합니다. 그리고 조사팀까지 또 교체도 중간에 해요. 근데 지금 한참 지금 국정과 관련된 무능, 폭력적 국정 운영에 대한 비판들이 많은 지점에 또 이거를 중간 결과 발표라고 하면서 발표를 합니다. 예. 수사 의뢰하면 수사 의뢰에서 수사를 통해서 이제 확인되면 되는 것인데 무슨 중간 결과 발표를 해서 수사 의뢰한다라고 하면서 마치 문재인 전 정부에서 통계 조작이 사실인 것처럼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지금 윤석열 검찰에 이어서 감사원조차도 지금 감사가 아닌 정치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2심 결과가 확정이 될지 그건 좀 내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 상고심은 뭐 다 법리 판단을 하는 곳이라서 1, 2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서 이게 번복될 가능성은 크진 않지만 결국은 이 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이 그 입시 업무를 방해할 정도에 이르렀는지 예. 그거에 대한 입시 방해에 대한 고의가 있는지가 이제 중요한 쟁점이 될 텐데 네네. 아무래도 어쨌든 전원 합의체로 넘어가 있기 때문에 뭐 1, 2심과 달리 번복될 가능성도 전혀 없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네네. 조금 전에 이제 그 재판 지연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것은 뭐 여야를 막론하고 정권의 보수 정권이든 진보 정권이든 간에 개선돼야 될 문제의 지점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예. 덧붙여서 그 수사 지연. 지금 이거 우리 이재명 대표 관련된 것도 1년 5개월, 2년 가까이 수사하고 예. 그 종결을 처리하지 않고 있는 그것도 문제다? 이런 문제들도 덧붙여가지고 수사와 재판에 지연되는 그런 것을 예. 사법 개혁의 한 방법으로 좀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 말씀도 덧붙여드립니다. 예.